자, 참고로 모두 전문가 개인의 견해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네, 두 전문가 모두 이제 두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뭔가 아쉬운 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두 분의 전문가가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는 종목을 바로 공개를 해드릴 텐데, 자, 먼저 전문가님들 준비해 오셨죠? 한성준 전문가님이 오늘 두 분의 수익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추천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가지고 계신데 중소형주도 같이 좀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초과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성향이 대형주 위주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심한 업종이나 테마주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알려드릴 업종은 이제 서비스업 관련주라고 적었어요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단 기본적인 매출이 5%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5%는 시장이 5% 성장했고,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S그룹에 편입이 됐는데 그 회사로부터 이제 또 물량을 많이 받아오면서 점유율도 기존의 9%에서 12%까지 많이 증가를 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업이 잘 되고 있는 회사이고, 거기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동종회사가 상장을 합니다. 동종회사가 뭐 조단위 IPO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IPO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이익의 규모는 2배 정도 되는데 대신에 그 시가총액은 거의 3배가 넘습니다. 3배에서 4배 정도? 예, 그렇게 상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산업 자체가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또 동종업체 대비 싸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가치가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. 현재 주가가 얼마인가요? 주가는 현재는 11,000원대로 돼 있습니다.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한 5,300억 정도? 예, 5천억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. 유사기업이 상장 준비를 할 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걸 뉴스에서 봤는데요. 혹시 그 이유가? 흔히 뭐 오픈빨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보통 투자자들은 되게 신선한 걸 많이 찾잖아요. 아무래도 새로 상장되는 기업들은 뭐 기존 기업보다 많이 고평가돼서 올라오거든요. 분명히 그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를 좀 더 많이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비싼 가격에 올라오게 됩니다. 또 이 회사는 비싸게 상장되는데 그러면 더 싸게 상장이 돼 있는 기존 회사는 없는가? 이런 걸 많이 찾게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좀 대규모 IPO가 있을 경우에는 유사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앞으로도 그럼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따로 있는 건가요?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 고객이 70%고 또 개인 고객이 30%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완화될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개인 수요도 증가하면서 실적이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유사 기업이 이렇게 상장을 준비할 경우에 진행할 경우에 언제 저희가 주식을 사면 좋은 가격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예,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보통 기업이 상장할 때는 5가지 절차로 돼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상장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주관할 증권사를 찾고 그 다음에 심사 청구하고 다음으로 뭐 공모 과정을 거친 뒤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료가 덜 노출된 단계인 상장을 청구하기 전 단계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 덜 재료가 노출돼 있고 신선한 국면이고, 근데 반면에 상장이 될 경우에는 이미 재료가 많이 노출된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. 좀 가급적이면 이제 상장을 초기에 발표하는 초기에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한성준 전문가님께서 자꾸 재료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재료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재료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사전적인 용어로는 주가를 움직이는 뉴스라든가 공시를 말합니다. 그 주가를 움직이는 뉴스나 공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.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면 이게 개인 투자자 매수로만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. 외국인 기관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좀 나오나요?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종목입니다.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매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다가 그러다가 이게 경쟁이 되게 심해졌어요. 잠깐 2, 3년 동안 경쟁이 심해지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잠깐은 소외돼 있는데 업계 1위 IPO를 할 때 그 물량을 다 못 받는 기관들이 오히려 이제 이게 더 싸니까 이 종목을 사자라는 식으로 또 수급이 단기적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저희는 신성장 동력, 뭐 5G, 자율주행 자동차, 뭐 우주선, 뭐 신약 개발 이런 쪽에 주로 투자를 해왔었는데 서비스업은 너무 이제 좀 우리에게 오랫동안 그냥 곁에 머물렀던 그 직종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천하시는 뭐 어떤 이슈나 뭐 최근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? 일단은 두 분이 좀 안정적인 성향으로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그 기업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기업도 같이 투자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같이 넣게 됐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업 관련주 이래서 가지고 왔다.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. 네, 일단 기본적으로 두 분이 모두 성향이 뭐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좀 많이 우량한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고요. 그래서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뭐 급하게 이렇게 주가가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업이 잘 되고 있고 또 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주가도 뭐 계단식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한성준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, 자, 서비스업 관련주입니다. 좀 투자할 의향이 좀 마음이 좀 드시나요? 어떠신가요? 아직은 생각이 없었던 부분이었기 예. 때문에 오늘 들어서 네. 한번 고민은 해볼 만할 것 좀 같습니다. 고려 대상이 된다.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네. 어떠세요? 저도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사실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라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항상 제가 고가의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저가일 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 있을 것 좀 같아요. 긍정적으로 좀 관심이 가는 네. 것 같으시네요. 네. 자, 하지만 투자는 늘 그렇듯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결정의 시간이 남았습니다.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또 강성현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오늘의 추천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